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학년도 임용시험 본 공고가 9월 9일자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사전 공고 이후에 이제 본 공고, 최종 공고가 나온 건데요. 공고의 전체적인 내용, 시험 장소, 시험 시간, 시험 응시 자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맨 처음에 임용고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접수와 TO 관련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접수 화면을 켰는데요. 본인이 치고 싶은 시도별로 시험이 있지요.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이렇게 원하는 시도 교육청에 들어가 보시면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그 커뮤니티 있지요. 다음 유치원의 임용고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운영진께서 거기 올려놓으셨어요. 시도별로 몇 명을 뽑는지 공고 파일도 다 볼 수 있게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손쉽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경북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 공고를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좀 넘기고요. 응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접수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8일 6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접수 취소 기간도 있고요. 접수 방법은 경상북도 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 시도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영상을 쭉 시청하신 선생님들은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TO가 딱 떴는데 저는 원래 대구를 너무너무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대구 수석 합격 막 이런 거 붙여놓고 공부를 막 했었는데 막상 TO가 제가 시험을 쳤지 조금 꽤 됐어요. 그때 대구가 5명을 뽑는다고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그 5명 안에 내가 있는 상상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1.5배를 뽑아도 그 2차 때 내가 그 1.5배 수에 들어간다 해도 그 5명 최종 안에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자신감을 잃었나 봐요. 5명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을 쳐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경북 지역을 칠지 아니면 그때 그 해에 세종시가 엄청 많이 뽑았어요. 60 몇 명인가 80 몇 명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뽑아서 또 신도시잖아요.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살 지역으로 쓰자 해서 경북이 그때 14명을 뽑았는데 경북을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카페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이라고 이제 서로 올려놓으신 것들이 때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공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몰린다더라. 인원이 많으면 또 그만큼 허수가 없다라던가 모든 말은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TO는 응시는 열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 해에 어떤 지역으로 사람이 몰릴지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냥 한번 쳐볼까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쪽으로 갈지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공부를 최선을 다했다 하시면 정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DM으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살고 싶은 곳, 앞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곳에 응시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당장에는 합격만 시켜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사람이 합격을 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죠. 그래도 합격하는 게 먼저긴 한데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시험을 다시 치는 선생님들도 봤고 또 합격은 했지만 좀 너무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도 봤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저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응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OT피셜 정말 아닐 거예요. 아닐 건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응시할 때 그래 경북을 치자 하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맨 첫째 날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바로 접수를 눌렀어요. 접수 누르고 이제 이 경쟁률이 얼마이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지역에 치겠다 하고 다른 지역도 넣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 응시 번호가 앞번호였어요. 그래서 교실에 제일 첫 번째 자리 그 교실이 있으면 좌측 맨 1번 자리 있잖아요. 시험지를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그 자리여서 시험 칠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들이 없고 그래서 응시 번호가 빨랐던 게 그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접수를 빨리 해서 응시 번호가 빠른가? 그냥 이 생각이 문득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OT피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내가 지역을 선택했으면 경쟁률이 어떠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기 있을걸 저기 있을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결정하시고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고 한 개의 시도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할 경우에 여기 최초 원서 접수만 인정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중히 원서 접수를 하시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응시 접수 마감 시간대에 이렇게 경쟁률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다가 지원자가 폭주할 경우에는 다운돼서 접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미리 파란 글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네요. 응시 작성 시 필요한 사진 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 시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TO를 한번 볼까요? TO를 보시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 TO를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냥 쓰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혹시 나는 TO를 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 선생님들은 영상을 잠시 이렇게 스킵을 해주시고요. 광주가 올해 17명, 대전 6명, 대구 12명, 울산 35명 일반 전형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산 49명, 충북 14명, 충남 60명, 경북 49명, 경남 104명, 전북 93명, 전남 69명, 제주 19명, 세종 21명, 강원 43명, 인천 48명, 경기 420명, 서울 8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들 오늘 아마도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적어서 고민이 되시거나 내가 칠 지역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너무 몰리는 거 아니야? 많아도 고민, 안 많아도 고민인 오늘일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들 그렇지만 TO는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이렇게 소신 지원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0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오늘 짧게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0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선생님 제가 기초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이제 암기를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던 저도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세세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공부해놨는지 적어놓은 일과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9월, 10월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일단은 인강을 듣는 것을 제외한 순수한 공부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9월, 10월에는 공부를 했어요. 좀 실습이나 이렇게 놓치는 부분 시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때 2학기 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또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온라인 강의도
저도 대학원을 들어보니까 쉬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동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재학생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하고 이제 여전히 저는 9월, 10월에도 복습, 기본서를 가지고 저는 복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암기하거나 이만큼의 수준이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9월, 10월이지만 여전히 복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9월 달에 처음에는 2주에 한 바퀴를 돌린다고 하죠. 신체의사 이 강론들을 전체 5개 영역을 2주에 한 바퀴를 돌리다가 그 다음에 1주에 한 바퀴, 그리고 10월 중순쯤에 되었을 때는 하루에 한 영역씩 복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1월쯤에 하루에 2영역, 시험 3일 전에는 전 영역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3일에 돼서야 전 영역을 돌렸다는 말인데요. 그 전 영역을 돌릴 때 그 기본서를 넘기는 시간이 빨라진 것 같아요. 기본서를 버리고 딴 것만 본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본서를 세세하게 보다가 그 다음에는 제목,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시험이 다가올수록 기본서 페이지 수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말씀으로 저의 공부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론책은 20번 넘게, 교육과정책은 10번 넘게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다, 어떤 그림이 어디에 있다 라고 알 만큼 그 기본서는 확실하게 복습을 하려고 했고, 이제 해설서도 엄청 많이 읽었죠. 논술은 제가 늦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써보기로 9월, 10월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오면 논술부터 쓰는 거였죠. 그래서 시간 맞춰서 썼고요. 그때 제 영상 중에 예슬 선생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시험 시간보다 10분 빨리 맞춰놓고 쓰는 연습을 했대요.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것도 조금 한 10분까지는 너무 힘드시다면 5분 정도, 55분 안에 쓰기,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스터디와 오프라인 스터디를 계속 했었는데요. 오프라인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만나서 했을 때 그때 서로 논술을 첨삭해 주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내가 쓴 논술을 올려서 첨삭을 받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고 제가 첨삭해 주기도 하면서 논술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는 용어 중심으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고 그거에 매달리진 않았어요. 그만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만 제가 계속 봤던 인간교재 있는 거를 정확하게 실수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출을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답도 중요하지만 그 답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였는지, 지문 이런 것들도 꼼꼼히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 나온 게 그 다음에 답안으로 나오기도 하고, 답안에 나온 게 그 다음에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던 기출을 분석해보면 그런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기출도 보려고 했습니다. 강독 스터디를 했는데요. 저는 말로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7시부터 8시까지 그 단권화된 책을 함께 읽는, 1시간 동안 읽는 스터디, 그리고 밤에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해설서를 하루에 한 영역씩 읽는 그런 스터디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는 이때 서로 말로 문제를 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해보기라던가 논술을 함께 첨삭해보기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서 정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힐링의 시간이기도 했고, 좀 위로를 얻으면서 공부도 조금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냈고요. 11월은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 11월에 제가 했던 공부에 정말 한 반이라고 하면 좀 너무 과장된가요? 그만큼이라고 할 만큼 9월, 10월, 11월에 정말 책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 전에 좀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루에 최소 8시간, 10시간, 뭐 많을 땐 12시간, 14시간까지도 막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나 너무 늦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마 누구나 다 드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아깝고 또 지금
9월, 10월, 이제 11월 초에 시험치가 2달 남은 시간을 정말 잘 후회 없이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TO 때문에도 싱숭생숭하고 시험이 점점 다가와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 선생님들 잘 하고 계시다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시면 제가 DM으로 오거나 댓글로 오면 이게 알림이 이렇게 막 밀리거나 하면 답변이 많이 늦어질 때가 있는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고 그렇지만 제가 보고 답변하지 않는 건 없었어요. 제가 아마 답변이 안 된 건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잘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